예, 이렇게 해서 2시간 발표 마무리됐고요. 이제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이종철 부장님께서 세 번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공인전자문서센터의 1호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먼저 부장님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KT넷의 이종철 부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 개인보다는 저희 회사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회사는 이제 전자무역 촉진법에 의해서 정부가 이제 출자해서 만들었고, 대한민국의 모든 수출과 수입을 책임지는 중개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쌓여진 전자문서의 기술을 이제 공전서, 공인인증, 그다음에 수입인증과 같은 민간 서비스로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이제 공전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공인전자문서센터 1호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주제 발표를 이종철 부장님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귀한 발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전자신문사와 이렇게 오후에도 나른한 오후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모든 청취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발표는 그동안에 저희가 모든 법과 제도 이런 게 너무 딱딱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용어도 또 그림도 좀 편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공전소를 준비하면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주제가 언택트이다 보니까 잠깐 좀 리서치를 해봤는데요. 제가 오른쪽에 좀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식당이든 카페든 들어갈 때 플라스틱 펜과 그 다음에 또 쇠로 된 펜을 가지고 종이에다 뭔가 행위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좀 뭔가 좀 꺼림직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저널을 찾아보니까 금속에서 코비드가 5일, 종이에서 5일, 플라스틱 5일, 그러니까 펜과 종이에서 최대 10일 동안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방문하는 병원이 그 코로나 지정병원이라 그러면 그 병원에서 받는 종이 처방전이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한다더라도 환자 입장에서는 뭔가 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이게 영수증인데 보시다시피 어떤 국물이 뭐든지 모르잖아요. 굉장히 꺼리직한데 이 코비드 국면에서도 이렇게 페이퍼렛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종이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점차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생산량 연평균 1.1%, 소비량은 0.8% 계속 이제 증가를 해 왔는데요. 대한민국의 같은 경우에는 연간 425억 장, 그거를 30년 새 나무로 환산하게 되면 그 나무가 자랄 때는 일정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데 그 면적을 계산하게 되면은 경기도 면적의 1.2배 정도의 면적이 산림이 대한민국의 종이 소비력 때문에 매년 없어지는 그런 거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로 페이퍼스는 중요한 건데요. 특이한 점은 2000년대 이후에 IT 버블이 시작되고 컴퓨터, 디지털이 많이 보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생산량은, 소비량은 더 폭증하게 된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이라고 해서 페이퍼리스는 아니다.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전자문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습니다. 문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유통되고 활용되고 보관되고 있다가 자기 소임이 닿으면 언젠가는 폐기가 되겠죠. 이 전체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이 공인전자문서센터입니다. 보관하고 증명해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전서인데 공전서까지 오기까지 앞부분에서 전자문서와 같은 생성에 대한 기술과 서비스, 인증과 보안에 대한 기술과 서비스, 유통에 대한 서비스 이런 모든 라이프 사이클들이 거쳐서 프로세스가 개선되어야 될 때 진정한 페이퍼리스 효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장표는 저희한테 자주 들어오는 질문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은 전자문서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고 보관되고 유통되고 하는 전 단계의 프로세스의 변화가 동반돼야지 효과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시는 질문이 정말로 안전한 거야? 정말로 안전하다는 얘기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문제가 없느냐라는 걸 계속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남아있던 우려가 올해 5월 20달 전자문서 개정으로 인해서 모든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자문서 하려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이제 전자문서에서 뭔가 이제 프로젝터 나오게 되면 이것 껴놓고 저것 껴놓고 해서 볼륨을 크게 가지고 고객들이 겁먹고서는 이제 아예 그냥 도입을 주저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자화하는 공정을 저희 용어로 실내 스캔이라고 부르는데, 실내 스캔도 저희 같은 사업자한테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스스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내부에서 스스로 하게 되면 기존의 사람들이 기존의 장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인프라인데 전자문서, 전자화 문서 한다고 해서 삐까뻔쩍한 장비를 새로 다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있는 장비를 쓰면 되고, 최근에 제가 저희 그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견적을 내보니까 X86 장비에 뭐 웹소, 와소 구성을 해보니까 구매비가 2억이 들어요. 근데 보통 구매부의 10%에서 15%가 매년 유지보수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결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고, 똑같은 스펙을 제가 아마존에 내보니까 연간 이용료가 딱 600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비용을 얼마든지 아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종이로 했기 때문에 문서고 창고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스캐닝을 하고 전자문서를 하게 되면은 별도의 스토리지를 계속 늘려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공인전자문센터니까 이거를 충분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문서를 하다 보니까 타임스탬프라는 게 톡 튀어나오네. 그래서 한 건마다 서비스를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타임스탬프는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뭔가 계약이나 어떤 거래의 시점이 중요할 때만 찍는 것이고, 단순히 전자문서의 무결성이 목적일 때는 타임스탬프를 안 찍어도 됩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서비스를 취사 선택해서 쓰시면은 얼마든지 도입 비용과 운영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스캔했더니 원본은 또 따로 보관하라고 하더라.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전자화 문서 작성 방법을 절차하는 곳이 일명 실내 스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치, 전자문서를 하려니까 아이패드라든지 그 S패드 같은 태블릿을 별도로 사서 전 직원한테 보급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요거는 2012년에 대한민국에 없던 제도가 전자서면 가이드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A4 용지하고 보는 것과 가시성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다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해도 충분히 전자문서 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보겠습니다. 왼쪽은 저희 그 과거의 모 공공기관의 사례인데, 지금도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지하에 캐비넷에서 서류가 썩어가고 있죠. 뭔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보관을 하라니까 보관하는데 차지도 못하고 이걸 쓰지도 못합니다. 요거는 이제 1세대라고 그러면, 2세대는 요 사례는 이제 농협의 사례인데요. 농협은 평택에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문서고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꽉 찬 거죠. 그러면 또 하나 지어야 되냐? 즉 고가의 문서고를 계속 증거해 나가야 되냐?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있어도 계속 증설해 나가거나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가 만드는 제도가 바로 전자문서의 전자거래 기본법이고 전자고시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의 보관과 증명에 대한 효력의 모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고요. 이 전자문서법상의 제도를 상법, 그러면 어떤 계약이든 상회에 관련된 서류죠.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 세무자료죠.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 의한 5년간의 지출 증빙도 이 전자문서의 제도를 이용해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2007년에 생겼거든요. 2007년에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던 제도니까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 이거를 써도 됩니까? 종이를 없애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아예 2008년에 법제처에서 이와 같이 유권 해설까지 친절하게 내려줍니다. 자, 그 시중에는 이 제도를 쓸 수 있다는 감론과 쓸 수 없다는 의론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거기 보니까 쓸 수 있다. 보존과 보관에 가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전자문서 제도를 써서 종이를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예 해설로서 내려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따만 하더라도 요 종이를 폐기할 수 있다는 그 문장이 어디 있었냐면 전자와 고시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마지막 나온 오해는 뭐냐면 고시에 있으니까 효력이 더 미약한 거 아니냐라고 오해가 돼서 이 정부와 과기부와 키사에서는 마지막 남은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 31조의 6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제1항은 실내 스캔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실내 스캔을 한
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보관할 때는 전자와 대상 문서, 그 원본 종이죠. 원본 종이는 폐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법에다가 명문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자문서 효력도 명확해지고 종이를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아도 되도록 모든 제도가 다 해소되었습니다. 근데 요 제도 개선 이후에 제가 모 공공기관에 방문을 했더니 그분께서는 이제 국세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스캔이라는 단어를 쭉 검색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요 내용은 2019년에 질의한 건데 종이나 전표, 영수증을 스캔해서 전자화해서 종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종이 없애겠다는 얘기죠. 해도 되냐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답은 자 이러이러한데 실물을 보관해야 되고 안 할 때는 세금 맞아요 라고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되게 무서운 답이에요. 근데 요거를 똑같은 거를 5월 20일에 개정한 이후에 제가 재질문을 했습니다.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에 의해서 이 전자화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법인이 보관해야 되는 영수증 이런 서류를 폐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때는 국세청에서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국세기본법 또 국기령에 의해서 전자와 고시로 통해서 변환된 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경우에는 원본을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아예 전향적으로 해석을 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럼 알겠는데 그럼 공전서는 무엇이냐? 공전서는 이른바 TTP라고 합니다. 그 Trusted Third Party,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제가 저희 집에 제가 지금 1억이 있거든요. 1억이 있다고 우리 국장님한테 말해봐야 안 믿잖아요. 근데 1억이 있음을 TTP라는 은행한테 보증을 받아서 수표를 끊어가지고 제출하게 되면 믿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부가 지정한 제도상에 있는 것이 TTP이고 전자문서에서 그런 효력을 지닌 게 공인전자문서센터입니다. 여기서 타인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모든 계약이나 거래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상대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이제 TTP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공전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지정제입니다. 우리가 인증인지 신고인지 하고 지정제는 엄격하게 차이가 있는데 지정이라는 얘기는 정부가 해야 될 위임 사무를 그 특정한 기관한테 위탁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전자문서법상에서 위임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나 인증제하고는 차별화된 책임도 많고 의무도 많고 뭔가 잘못하게 되면 공무원 의제 적용을 받아서 가중처벌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공전서를 알겠는데 어떻게 써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태어나기를 종이로 태어났다 했을 때는 전환하는 방법이 전자와 고시를 통해서 이용하시면 되고 아예 태어나기를 전자문서로 태어났을 때는 이른바 무결성 처리를 해서 공전서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이용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공전서는 지금 공전서 사업자 중에서 유일하게 중소기업입니다. 그 정부가 지금 공인전자문서센터이지만 유일하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중소기업 혹은 솔루션, 서비스 파트너 같이 동반해서 성장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관, 열람, 유통, 증명 같은 기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테니 우리 파트너께서는 회계, 계약, 내용 증명, 유변제 방지 이러한 다양한 아이들 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우리 같이 서비스를 만들어서 같이 커나갑시다. 그걸 제가 안내해 드린 거고요. 자, 그 슬기로운 전자화 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자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신뢰 스캐너를 부르는데요. 일반적인 스캐너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스캔하는 공정하고 밑에는 검사하는 공정이 분리되어 있고 그것을 수행하는 인력도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인력을 새로 뽑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직원 중에서 역할을 나누어서 수행하라는 얘기고요.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에 대해서 위변제되지 않았다는 무결성 정보를 생성하고 다음 단계에서 무결성 정보를 확인해서 위변조가 안 되었으면 그 자기의 작업을 하고 모든 공정이 끝났을 때에는 공인전자 서명을 전자문서에 입혀서 더 이상 변경이 되지 않도록 전자문서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했을 때 종이 폐기에 효력을 주는 것이 이 실내 스캔 제도입니다. 이미
현대해상, 코리안리, 중진공, 병원협회 같은 데서는 이 제도를 위해서 어마무시한 종이를 보관하지 않고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비용 절감에 이익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내 스캔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전문 사업자한테 위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은 외주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업자한테 위탁해 주시면 저희는 좋은데 그 기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페이지 곱하기 40원, 60원 정도의 비용이 종이마다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예산이 있지 않고는 좀 쓰기 어려운 방법이죠. 대신에 굉장히 편하죠. 교육 안 봐도 되고 전자문서 관리 안 해도 되고 그 편함을 추구하실 때는 왼쪽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보다 더 비용을 줄이고 싶다 했을 때 쓰는 방법이 오른쪽에 있는 방법입니다. 어떠한 기업이든지 그 스캐너, 복합기, 서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자원을 조그만 수정을 거쳐서 실내 스캐너로 전환하게 되면 그 자체가 종이 표기에 효력을 지는 전자화 작업장이 되는 겁니다. 단지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자화 기록부라든지 혹은 전자 문서 관리 규정이라든지 위에서 고시에서 정하는 내용만 수용하시게 되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현대해상이 하루에 26만 장을 스캔해서 종이를 없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리안리, 그 다음에 산기업 같은 데서도 이미 다 쓰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내부를 스캔하는 내부의 시스템을 바꾸면은 좋겠는데, 그 뭐를 어떻게 해야 되냐? 6가지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일단은 공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분산형이 뭐냐면 종이가 생성되는 현장, 대리점, 지점에서 지체 없이 뜨는 과정을 분산형이라고 부르고요. 예를 들면 그 삼성화재 본사가 서초동에 있고 전국에 보험 대리점이 있다. 그 대리점에 직접 뜨는 공정이 분산형입니다. 그리고 집중형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해상처럼 서류가 모이는 문서고에서 한꺼번에 뜨는 공정이 집중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정을 할 것인지 혹은 두 개를 병합해서 할 것인지를 선택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작업장과 시설인데 이 부분에서 많은 투자를 할 필요도 없고 새로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사무실 공간, 있는 서고를 그대로 전자화 작업장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화 솔루션, 일명 실내 스캔 솔루션인데 이것도 전문 솔루션을 꼭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에 이미 이미징 시스템이 있으면 그 이미징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는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에 맞춰서 최적화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실내 스캔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구매보다는 클라우드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실내 스캔이라는 것은 전자와 문서를 만들어가는 중간에 있는 거쳐가는 서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많은 인프라 투자보다는 이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슬기로운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 관계자는 새로 뽑는 게 아니에요. 그 내부에 있는 직원이 역할을 나누는 거고 단지 그분들은 이제 전자와 교육을 이제 이수하시면 되고 전자화 작업장 인정 다 불필요하고요. 그 필요가 없고 단지 전자 문서 관리 규정을 통해서 고시를 어떤 방법으로 지켰다는 내용만 문서화해서 등록을 해주면 그 자체가 실내 스캔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고 비용도 크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 고객사 중에 한 곳 실내 스캔하는 방법인데 이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면 이게 고속 스캐너고요. 이 노란 부분이 일명 조거, 출임기라고 해서 이렇게 쌓여있는 종이를 막 진동을 해서 오와 열을 맞춰서 중복급지가 앉아서 맞추는 장비고 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서는 전자화 작업, 스캔을 하고 이따 보실 뒤에서는 검사 공정을 하게 됩니다. 예, 스캐닝을 하고 있고요. 이건 분당 100매 이상 들어가는 고속 스캐너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거고요. 실제 보게 되면 굉장히 시끄럽게 막 작업이 분주하게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앞부분에서 스캔한 것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캔하는 공정, 검사하는 공정이 마친 다음에 전자 문서가 만들어지면 거기다가 공인전자 서명을 입혀서 이제 공전소로 보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분산형 공정, 집중형 공정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이 두 개를 병합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국에 거점별로 문서고를 임차해서 쓴다 그러면 그 부분은 집중형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대리점이나 지점이나 저쪽 지방에서 서류가 새로 생긴다면 그 부분은 분산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두 개를 병합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슬기로운 전자문서 이용 방법입니다. 자, 전자문서는 서면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서면, 종이 보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별다른 장치 없이 그냥 박스에 안전하게 해서 서고에 보관하잖아요. 전자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문서 서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별도의 복잡한 절차가 없는데 단지 원래대로 열람하고 조회할 수 있고 처음 만들어진 대로 재현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든 사람, 그 다음에 송수진에 대한 일시에 대한 정보를 합쳐서 보관하게 되면 그 자체로 보관에 잘 하게 된 겁니다. 단지 그 문서가 상대방이 있는 계약서, 약정서 이럴 경우 혹은 뭔가 좀 증거로서 좀 증거력을 좀 높이고 싶을 때만 선별적으로 공전소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전자문서의 무결성은 위변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보인데 시중에서는 전자서명과 타임스탬프를 많이 씁니다. 지금 이제 전자서명법 개정 때문에 공인전자서명이 되게 안 좋은 것으로 인식되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 공인전자서명을 쓰기 어렵게 만들었던 액티브엑스가 주범이지 그러니까 빌런이지 공인전자서명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공인전자서명이나 타임스탬프를 쓰는 겁니다. 그 중에서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것은 언제, when,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필요할 때 예를 들면 언제 계약을 했는지 예를 들면 부동산에서 확정을자라든지 아니면 특허를 누가 먼저 해서 기술 계약을 누가 먼저 했는지 이런 시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만 찍는 것이 타임스탬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무결성 정보는 공인전자서명만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타임스탬프를 찍어야 된다는 타임스탬프 만능주의. 타임스탬프 찍으면은 뭐 위변조도 안 되고 공정서도 안 해도 되고 모든 것이 다 된다는 타임스의 만능주의는 배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쓰셔야 됩니다. 시간이 좀 해서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최근 그 고객을 좀 만나서 미팅해 보니까 종이 출력을 많이 하는데 그 출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처럼 기한자, 중간 결제자, 최종 결제권자의 결제를 받고 그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출력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전자문서 시대 이게 웬 말입니까? 전자문서는 그 자체로 공인전자 서명 같은 것으로서 얼마든지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쓰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샘플로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요 뒤에 있는 요 문서는 PDF로 이제 결제본을 만들었고 여기 도장 이미지는 제가 디자인한 거고요. 실제 이 도장을 아도비 아크로벳 리더로 읽어서 클릭하게 되면 이처럼 누가 결제했고 언제 결제했고 그 이후로 수정이 되지 않았음을 공인전자 서명만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출력 자체를 하지 마시고 전자문서로 충분히 하시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이것이 슬기로운 이용 방법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는 회사에 대해서 내가 속한 회사의 비용을 아껴주는 방법인데 그러면 이제 저도 좀 슬기로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슬기로운 내 생활의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동산 우리 영끌리 요새 영끌이라고 그러는데 부동산을 사고 팔고 임대차고 그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종이 갖고 가시죠. 그것이 전자문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자문서로 이 소유권과 그다음에 분양과 이런 계약들이 다 전자문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도자, 매수자의 본인 확인과 서명 그리고 매도 쪽 중개사, 매수 쪽 중개사의 공인전자 서명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됐을 때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타임스탬프를 찍고 그다음에 그 공인전자 서명할 때 이 인증서가 혹시라도 폐기됐을까 봐 실시간 인증서 검증하는 서비스를 집어넣어서 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계약서가 만들어지게 되면 임대차인 경우에는 동사무소 즉시 전송돼서 확정일 때까지 자동적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국토부 한국감정원과 하고 있고요. 민간 쪽에서는 우리 피터판 좋은 방 구하기를 곧 시작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국토부 사이트에서 캡처를 한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중개사 분들인데 여기 작아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해놨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서 좋던데요. 왜 그럴까요? 공인전자센터가 객관적으로 전자문서의 원본성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전자계약 할 때, 거래하실 때는 중개사분께 전자계약을 해주세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수료도 절감되고 대출금도 깎아준다고 합니다. 슬기롭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처방전이죠. 아까 제가 첫 장에서 보여드린 그 종이 처방전이 너무나 너무 좀 이렇게 불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2014년에는 약사회, 2017년에는 서울대병원, 삼성병원과 같이 이 전자 처방전 시범 수업을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본 서비스가 우리 파트너인 크로스티와 함께 동탄병원을 시작으로 해서 이 서비스가 오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을 방문하실 때는 종으로 주지 말고 전자처방전으로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키오스크에서 전자처방전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환자 본인의 카카오톡으로 그 내용이 전달되고 원본은 저희 공전소에 보관되고 그 약국에는 자동적으로 전자문서가 전송돼서 약사분들이 약에 대해서 정보를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영수증인데요. 여러분 그 회사에서 그 법인카드 영수증은 보관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개인카드를 회사의 업무 목적으로 썼을 때는 그 영수증을 보관하시는 건데 그 영수증도 이제 슬기로운 방법으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파트너 중에 하나인 비즈플레이가 이렇게 과거에는 영수증 하나씩 풀로 떼가지고 붙였는데 이제는 모바일 앱으로 찍게 되면 저희 공인인증기관의 타임스텝을 즉석에서 첨부하고 그다음에 저희 공인정센터로 보관해서 더 이상 실물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도록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장모님이 사주인 자전거 제가 2번 분실당했거든요. 그 자전거 같은 경우 우리 스타벅스에서 노트북을 훔쳐가지 않는데 자전거는 많이 훔쳐가잖아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자전거에 있는 차대본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출사 같은 사이트에다 등록을 해주는 작업책을 쓰는데 이제 곧 저희 파트너인 패스페이와 함께 그 온라인상의 자산, 예를 들면 차대본을 찍은 것들, 그 다음에 블록체인에 대해서의 그 키, 이런 혹은 게임 아이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저희 공인정센터가 보관해드리고 거래라든가 최초의 그 소유권에 대한 증명은 블록체인이 하는 이런 서비스를 곧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대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단법인 자산인증원이 곧 출범하게 됩니다. 이것도 보시게 되면 그 디지털 자산 보호를 데이터의 방주, 아커버 데이터와 함께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타 이런 이용 사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 회사는 일반 민간회사와 달리 회사 자체는 중소기업이지만 정부가 출자해서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부 재투자기관이고 정부가 위임한 9대 기관 사업을 위임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한 2, 3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재미있었던 것이 그 자전거 네. 사례 있지 않습니까? 네. 찍어서 보관을 하고 나중에 이제 블록체인으로 또 이렇게 하고요. 예, 그게 이제 별도의 법인으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여기에 지금 여러 유망한 유수의 기관들이 지금 참여할 예정이 있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평가, 그거에 대해서 하는 뭐 인력의 양성, 뭐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이거에 대해 그 인프라 서비스는 저희와 이제 패스페이와 같이 제공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디지털 자산 평가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대략 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이 좀 잠깐 가능하실까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전자문서 전문가라는데, 이 패스페이에 계시는 분들이 그 대법원이 인증한 그 디지털 쪽의 그 감정 평가사입니다. 예. 그분이 뭐 굉장히 그 유명하고 또 그렇죠. 그런 분이 알고 있고요. 그런 분들의 또 노하우들을 이제 교육과 인력 양성을 통해서 이렇게 좀 시중에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맞습니다. 어떤 공적인 그런 인증력을 가지고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이 공전소가 꼭 뭐 B2B뿐만이 아니라 B2C로도 맞습니다. 일상생활에도 넓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대단히 좀 흥미로운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한 번만 더 체크해 볼까요? 잠시만요.
예.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네. 혹시 뭐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간단하게 예, 한 번 더 강조해 네. 주시고 네네. 예,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까지는 이제 이 법과 제도, 그다음에 이 전자문서를 쓰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것처럼 시장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입하기도 어렵고 운영하기도 굉장히 비용이 많은 것으로 오해를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내 회사와 내 생활을 얼마든지 슬기롭게 예,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전자문서와 그다음에 공전소가 부장님 발표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가깝게 느껴지고요. 또 일상생활과도 많이 밀접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발표 감사드리고요. 예, 그러면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이종철 부장님의 발표를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시간 이 파피루스의 발표를 계속 이어나가